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하루에 화장실은 몇 번 가시나요? 소변을 보러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요. 물이나 음료를 얼마나 많이 마셨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화장실 가는 횟수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루에 4번에서 8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중년 이후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요, 다시 아이들처럼 소변의 횟수는 증가하게 되는데요.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요, 방광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변의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면서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소변 횟수는 증가하게 되고요. 밤에도 소변 보는 일이 늘어나게 되죠. 자, 요즘 제 주변에서도요, 많이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자다가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아닙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있는 일은 아니고요. 어쩌다 과음을 했다거나 낮에 이뇨작용이 있는 차나 음료를 마셨다거나 저녁에 물을 많이 마셨다면요, 자다가도 화장실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거나 자주 일어나게 된다면요, 그 원인을 찾아보셔야 하고요. 질병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을 야간요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간요라고 하는 것은요, 밤에 잠자는 동안에 소변이 마려워서 한 번 이상 깨는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노화로 인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나이 먹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요, 이러한 야간요는 수면 장애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요는 야뇨하고는 다른 증상인데요. 야뇨는 밤에 실내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를 비롯하여서 신경과 연관된 부분이 많죠. 야간요는요, 말 그대로 야간에 요의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간요의 원인은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은 수면 장애에 의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야간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십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요, 요의가 있어서 잠을 깨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소변이 마려워서 잠이 깨는 것이 아니라요, 잠을 깨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본인이 야간요가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자다가 깨게 되면요, 화장실을 가는 편입니다. 소변이 마려워서 깬 것도 아닌데요, 그냥 습관처럼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야간요라고 하기에는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원인 말고도요, 방광장애에 의한 경우도 있고요, 노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증상들을 통틀어서요, 배뇨장애라고 하고요. 이러한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2.2%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뇨장애를 가진 사람 5명 중에 한 사람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비율이지만 이것을 50세 이상으로만 범위를 축소하게 된다면요, 약 40에서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배뇨장애는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배뇨장애 자가진단법이 있는데요. 질문을 잘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하루에 소변을 8회 이상 본다. 두 번째, 소변이 일단 마려우면 참지 못한다. 세 번째,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화장실 위치부터 알아둔다. 네 번째, 화장실이 없는 것 같은 장소에는 잘 가지 않는다. 다섯 번째, 화장실에서 옷을 내리기 전에 소변이 나온 적이 있다. 여섯 번째, 소변이 셀까봐 물이나 음료수 마시는 것을 꺼려야 한다. 일곱 번째, 화장실을 너무 자주 다녀서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 여덟 번째,
소변이 나올까봐 패드나 기저귀를 착용한 적이 있다. 9번째, 잠자는 동안에 2회 이상 잠에서 깨서 화장실을 간다. 자, 어떠신가요?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이 질문에 한 가지 이상만 해당이 돼도요, 배뇨장애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러려니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배뇨장애는요, 감염이나 염증에 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신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평상시 본인의 소변 습관을 관찰하시고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다가 화장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회 이상 가게 되면요, 야간뇨를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요. 3회 이상이라면 아주 심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화장실 가는 횟수가 잦게 되면요, 이건 거의 2시간마다 잠에서 깨서 화장실을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숙면은 고사하고 수면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서요,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나이가 들면서 야간뇨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요, 아주 다양한데요. 호르몬 변화와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것 말고도 방광기능 저하라든지 전립선 비대와 같이 신체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밤에도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야간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요, 전립선이 커지는 전립선 비대증이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50대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50대에는 50%, 60대에는 60%, 90대에는 90%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것도 호르몬의 변화와 연관이 깊은데요.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 호르몬이 5알파 리덕타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질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 DHT가 증가하게 되면요, 전립선이 비대해지게 됩니다. 전립선은요, 갑상선처럼 샘선자를 쓰고 있는데요. 전립선의 기능은 정자의 활동력을 도와주는 정액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물질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게 되면요, 요관과 정관을 압박하여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게 되고요. 소변을 봐도 잔뇨감이 남아서 자주 화장실을 찾게 되죠. 야간뇨의 또 다른 원인은 수분 섭취 습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지나치게 많은 양의 수분 섭취나 취침 전에 과도한 수분 섭취는 야간뇨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의 3다 증상으로요, 다뇨가 있죠. 소변을 통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우리 몸의 반응인데요. 이게 야간에도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수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아침 공복 시 혈당은 더 높아지게 되고요. 당뇨가 더 심해져서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요,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야간뇨가 발생하게 되고요. 고혈압 약 중에서도요, 이뇨제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혈액의 수분을 빼내서요, 혈압을 낮추기 위한 처방이 되지만 이것도 야간뇨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간뇨를 방치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서 일상생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발기부전은 물론이고요, 알츠하이머를 비롯하여서 뇌졸중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인지 기능도 저하되게 되고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오늘은 야간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